기계안전공학 제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교과서 제8장 목재 가공 기계입니다. 이 장을 살펴보면 목재 가공 기계 그리고 목재 가공 기계에서 나누어 보면 둥근톱 기계가 있고 동력식 수동 대패 기계가 있고 그리고 띠톱 기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십니다. 자, 목재 가공 기계는 목재 가공용 기계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기계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따라 둥근톱 기계, 띠톱 그리고 대패, 못대기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전 조치들을 하나씩 살펴봐 보면 둥근톱 기계는 톱날에 의한 반발 그리고 톱날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있고요. 자, 이 톱날에 의한 반발인데요. 이 반발은 목재라고 하는 놈이 이 전반부 그러니까 절삭이 되는 부분보다 그 후부 절삭이 된 그 후부 톱 뒤편이죠.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놈이 뭐 뒤틀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저 옹이가 있었다거나 자 이랬을 경우 거기가 톱날하고 어찌 되냐면 붙게 돼요. 밀착이 되다 보면 그 톱날의 운동 에너지 때문에 반발이 생기거든요. 자 그놈들이 잘못하면 작업자한테도 비산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놈에 대한 반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발에 대해서 뒤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날에 의한 접촉 방지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요 띠톱인 경우는 중요한 거는 그 띠톱 그 톱날 부위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대패 기계나 요 못대기 기계 같은 경우는 요 날 접촉이거든요. 요 날 접촉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를 해요. 자, 목재 가공 작업 중에 재해를 방지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조도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것들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또 마련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목재 가공 기계는 가공하는 부위가 전부 다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림 위험이 높아서 절대로 이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주로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부 다 이 톱날들이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톱날이나 했던 건 톱날이 됐든 톱날처럼 예리한 날이 되었든 이건 톱날이고 이건 대패죠. 예리한 날은 톱날이나 대패 예리한 날 이런 날에 의한 그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이 목재라고 하는 놈이 옹이가 있으면요. 이 옹이가 그 재질에선 결함이잖아요. 그 옹이가 튄다거나 아니면 옹이가 이렇게 빠진다거나 여하이 옹이라고 하는 놈이 정상적인 같은 재질의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함들 때문에도 발생을 해요. 그 다음이요.
이제 수축이 된다거나 팽륜, 이거는 이제 물기 같은 거, 어떤 그 용매죠. 용매가 흡수가 돼서 변형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목재라고 하는 놈이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하학적으로 변형이 되잖아요. 그다음 이제 또 이 발생할 수 있는 제 원인으로는요, 목재들이 그 휜 것들이 있어요. 휜 것들은 그 안에 어떤 응력이 존재하냐면 잔류 응력이 존재하거든요. 이 잔류된 응력 때문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목재라고 하는 이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때는 굽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 굽어져 있는 것들이 위력에 의해서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과정에 의해서 구부러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절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삭을 해보면 얘들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는 인장이 될 거고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뭐 압축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두 놈이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이제 절단이 되면, 그렇죠? 이 놈이 내부 잔류 응력이 평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 놈에 의해서 이 목재가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잔류 응력에 의한 반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편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둥근톱 기계는요, 보통 둥근톱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회전 동력을 가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데요. 지름이 대개 300mm에서 400mm, 이 정도 그 강천판에 그 둘레 톱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놈의 회전 동력을 가하기 위해서 회전체에 부착을 하죠. 그리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목재를 가공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제재소 같은데 혹시 가본 적 있으시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가 이 둥근톱 기계 요 뒤편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183쪽에 있는데요. 183쪽에 보면 목재 가공용 둥근톱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보시면 그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 테이블 위에 목재 가이드가 있어요. 따라서 이 테이블에 목재 가이드를 조정해서 작업자가 원하는 너비의 목재를 연속적으로 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이 둥근톱 기계는요, 제재용이나 목공용으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 뒤편에 다시 제가 그 목재 가공용 둥근톱 그 구조도죠, 그놈을 실어놨는데 그 뒤편에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교재 183쪽에 교재 183쪽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둥근톱의 최대 절삭면은요, 이 반경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반경에 누가 있어요? 스핀들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톱 반경의 한 70% 정도, 톱 반경의 70% 정도까지 요 폭은, 절삭면의 폭은 이제 키울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요 이하죠. 그리고 절삭을 할 때요, 하부에서 절삭할래요? 아니면 상부에서 절삭할래요? 이같이 둥근톱의 하부 절삭과
그리고 상부절삭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또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반발이 일어났을 때인데요. 여기 예, 여기 어디 갔어? 예, 둥근 이 톱날에 의한 반발인데요.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톱날에 의한 가공제 반발인데요. 요 톱에 뒷날에 의한 반발로 재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요 절삭된 가공제의 그 홈 뒷부분, 톱이 이렇게 했으면 가공제가 이렇게 그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앞날이고 여기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뒷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뒷날. 이 절삭된 가공제 그 홈 부분이 이제 조여요. 여러분들 그 목재를 이렇게 톱으로 절삭하다 보면 그 뒤에 이 목재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톱이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뒤틀림이나 목재 그 홈 부분이 조여진다거나 아니면 뒤틀림 등에 의해서 그 톱날의 뒷부분에서 톱날이 꼭 이렇게 조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조이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톱날이 여기 지나간 자국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자꾸 붙는다고요. 조여진다고요. 뭐 뒤틀림이 이 목재가 뒤틀림이 일어나든 아니면 수분이 있으면 팽창을 하든 여기가 붙는데요. 톱날이 어떻게 회전을 하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요 톱날의 요 회전 운동 때문에 이게 회전 운동의 방향이 이 누구죠? 이 작업자가 여기에 작업자가 있잖아요. 이쪽에 작업자. 그래서 요 놈이 작업자한테 운동 방향이 작업자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가공물이 부상을 해서 그 작업자 쪽으로 비례가 돼 버린다고요. 이렇게 비례가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작업자한테 요 반발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왜 그런지를 더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톱의 재료인데요. 톱의 재료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팁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좀 나눠보면 초경 둥근 톱이 있고요. 그리고 초경 둥근 톱 이외에 일반 둥근 톱이 있는데요. 초경 둥근 톱은요, 팁 부분, 그러니까 절삭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절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로 만들어져 있는 거 하면 요 한국 산업 규격의 한국 산업 규격, 이건 뭐 규격이니까요. 여기에 K10, K20, K30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팁 재료로 쓰게 돼 있어요. 반면에 요놈의 몸체는요, 이게 금속 KSD 규격이네요. 3251에서 3251번인데요. 거기에 탄소 공구강 강제에 관한 거예요. 여기 5종 6중에 적합한 강제로 돼 있어요. 자, 팁하고
몸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반면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초견 둥근톱 이외의 일반 둥근톱은요 전부 다 KST 3251 여기서 정하는 5종이나 6종 강제, 얘는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구분이라는 건 팁하고 몸체가 그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 초경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애들이죠. 자, 이렇게 재료는 한번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요 그림인데요. 우리 교과서 저 18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둥근톱 구조인데요.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저 뭐죠? 이게 베드예요. 이게 테이블이거든요. 이게 테이블이고요. 여기가 가드가 있어요. 여기 가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그 각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각도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요 놈이 톱이에요. 여기 둥근 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요 폭이 반경에 얼마? 70%, 최대 70%까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폭이 반경에 몇 프로요? 한 70%. 그러니까 0.7 R 정도 되겠죠. 이 얘기를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테이블 핸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뒤편에서 보면 얘를 이제 이 가드를 뭐 정규라고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여기 이제 테이블에 보면 요 안에 홈이 있어요. 요 홈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게 요 안쪽 프렌즈가 양쪽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프렌즈를 이 어디죠? 요 톱 축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렌즈하고 그다음에 요 왼편 프렌즈는요. 얘는 톱을 장착하기 위해서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렌즈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애. 요거는 이제 톱을 장착하기 위해서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력은요. 마찰을 이용하는 거니까 요 풀리를 V벨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얘를 보면요. 지금 이런 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전하죠? 이거 참 큰일 날 일인데요. 이런 톱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변형이 되어 있나요? 얘가 지금 일부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놈을 이렇게 절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이미 잔류응력이 있어요.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이 목재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놈이 딱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의 평형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튄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이제 잔류응력이 이제 변형이 되겠죠. 이 변형이 잔류응력 여기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되니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잔류응력에 의한 목재 반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그림도 보고 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봤으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요 둥근톱 기계의 구조 및 설치 방법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 우선 둥근톱 볼게요. 바로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을 보시면 이 고정축 프렌즈, 아까 요걸 고정축이라고 그랬어요.
요 고정축 프렌즈는요, 요 축에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주로 키로 되어 있죠. 또는 뭐 나사를 이용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주로 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열이나 압입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가열은 한다거나 압입을 하면요, 뭐 다 좋은데 나중에 뭐가 안 돼요? 얘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키로 많이 하겠죠. 그다음 둥근톱 축의 체결에 사용되는 볼트, 이쪽에 체결에 사용되는 볼트는요, 여하이 우리가 이 톱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어떤 반복 하중을 받기도 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볼트나 이런 것들이 항상 풀려요. 그래서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둥근톱 이 축에 사용하는 나사들은요, 체결이 용이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요 톱이 두 번째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데 여기 한번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안 보이네요.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를 잘 알잖아요.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니 그 둥근톱 기계의 동력을 차단한 경우에죠. 차단한 경우에 둥근톱의 축을 제동하기 위한 장치죠. 둥근톱의 축을 제동한다는 건 결국 축을 제동하니까 톱 자체도 제동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동력을 차단했을 때 둥근톱은, 그러니까 동력을 차단했을 때 이 브레이크는 이 둥근톱 축의 회전을 몇 초 내에 10초 내에 정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요 교체할 때인데요. 우리가 교체할 때 이 회전체고 얘가 예리한 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의 회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근톱 축을 고정하기 위한 장비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돼요. 이놈을 완벽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살짝만 회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력 차단 장치 및 덮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자가 이 둥근톱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작업자가 이 동력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작업 위치를 이탈해서 조작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자기 작업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 차단 장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걸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183쪽에 그림 8의 1을 보시면요, 바로 전면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라는 게 동력 차단 장치잖아요. 그리고요, 요 동력 차단 장치는요, 어떤 접촉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불시에 기동이 되는 그런 위험이 없어야 되죠. 반드시 작업자가 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얘가 기동할 수 있는 스위치를 스위치를 켰을 때 그때만 작업이 되지, 불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얘는 말 그대로 절단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재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둥근톱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로 풀리와 벨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게 뭐야 동력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 기어나 아니면 특히 풀리 벨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로자하고 접촉할 그 접촉 위험을 미칠 우려가 굉장히 커요. 특히 벨트 같은 경우, 풀리 벨트 같은 경우. 이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뭐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그 덮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덮개를 덮어서 여기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가드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한번 재해가 일어나는 둥근톱 기계에서 일어난 재해의 종류들인데 사고 유형을 목재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또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유지 보수 할 때 O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사고 유형을 보면 어떤 놈들이 있냐면 그 안전모나 개인 보호구 이런 거를 여기 안전모, 개인 보호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를 미착용하고 있다가 부닥친다고요. 이거 설마 하잖아요. 정말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사고는 아차하면 일어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보면 이 목재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장소들이 공장 그 작업장들이 그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넘어진다거나 그러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거 다 덮개들인데요. 안전장치들인데요. 날접촉 예방장치. 그러니까 덮개예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서 작업하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재해가 일어나면요. 살짝 비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고속회전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말하기 싫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재해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이런 놈들이죠. 절단.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재해가 나느냐면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손이 얘들이 다 회전공구잖아요. 회전공구인데 잘못 생각하고 깜빡하고 아니면 뭐 의도적이었든 절대 뭐는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옷이 너덜너덜한 거 여유 있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손에 뭐를 끼면 안 돼요. 장갑 같은 거 끼면 안 되거든요. 말려 들어간다고요. 근데 얘들은 말려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뭐 살짝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말려 들어가면 절단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재해를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가벼운 것들 아니면 각이 져 있지 않다거나 질량이 가볍다거나 아니면 예리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치료하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재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재라고 하는 건 질량이 커요. 중량물이라고요. 또 톱이라는 게 무진장 예리해요. 그래야다 보니까 이것들이 재해가 일어나면 큰 재해로 일어나요. 그 다음 얘들 구동장치가 뭐냐면 전부 다 모터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가 이런 차단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누설에 의한 이제 사고가 좀 간혹 일어나죠. 한번 그러면 요 재해의 종류를 하나씩 또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요 목재 그 가공 작업할 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한 6가지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재해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놈들을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 강의할 건데요. 2차 시. 그리고 우리가 주간보다 좀 빨라서 한 1주차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양을 많이 하지 않고요. 그 시간에 좀 맞춰보도록 그 진도를 좀 맞춰가는 방향으로 그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